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계속 가려고 하는 국내 시장입니다. 여전히 풀이 꺾이지 않은 모습들 쪽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 주춤한 반면에 새롭게 움직이는, 즉 순환매를 이용해서 계속 종목 중심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 이쪽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계속 종목을 좀 탐구하고 찾아가는 전략들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은 지난 12월 달 마감됐던 여러 가지 월간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뭘 샀는지,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갈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어떤 빨간펜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런 날이 오나 싶었는데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수와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위에 빨간색 부분들이 빨간 펜 코너니까 빨간색이네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12월 달에서도 계속 여실히 확인됐고요. 다른 어떤 코스닥 시장도 소폭 어떤 막판에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의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모습들이 확인된 모습들인데 여러 가지가 갈려 있죠. 특히 수출 동향들이 양호하다.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같이 이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흐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수급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쪽이 이쪽인데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꾸려갑니다. 개인들의 주도하에 지수도 계속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머지 주체는 전혀 관심이 없는 쪽에서 어떤 개인의 장세가 뚜렷이 보여지는 흐름들이고요. 또 하나 코스닥 시장 쪽을 봤었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이 참여가 좀 더 눈에 띄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약간 바이오주 쪽에서 코스닥을 지수를 끌기 위해서는 바이오주 쪽에서 무게가 좀 더 실리는데 이런 동향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지수가 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주인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개인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수와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관련된 쪽의 유동성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트리플 강세입니다. 모두 다 지금 강한 흐름들로 우상향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신용잔고는 일단 고점에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부담이 된다라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칠 것이 없는 게 지수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고객예탁금이죠. 벌써 고객예탁금은 65조 이상대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중에 예금이 한 7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예금은 계속 하향화되고 오히려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고객예탁금들이 계속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들어올 금액은 많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 쪽에서 갈 거 없는 자금들이 계속 증시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달러와 추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달러화는 지금 현재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90대에서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점 쪽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진입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도 일단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는 또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었죠. 달러화 약세 쪽에서는 어떤 자산이든 간에 한번 폭등하는 어떤 저희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써 어떤 뭐 지금 기준으로는 한 달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하나의 또 다른 대체 수단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매매로 연결시킨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가 나왔을 때 원자재부터 또 주식시장 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다 하나의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쪽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개인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산 쪽은 전기전자, IT 쪽에 올인했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금액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모두 다 받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수익률 개인들 상당히 좋았겠죠.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IT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충분한 혜택은 개인들이
이루어가는 참 신기한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주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금융주는 좀 재미가 없죠. 아마 배당까지도 생각하면서 매수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금융주에 대한 탄력들은 좀 제한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로 봤었을 때는 화학업종, 의약품 업종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겠죠. 이런 쪽과 함께 의약품 쪽에 대한 어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의약품 업종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건설 업종에 대한 매수세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변화와 함께 기관이 틈새 수익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들도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또 투자 전략 짜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쪽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쪽이죠. 그와 함께 네이버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어떤 플랫폼 쪽으로도 계속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LG전자, SK하이닉스 종목별로는 그래도 IT 쪽은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와 함께 SK이노베이션도 같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함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쪽도 이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이죠. 그와 함께 원익 IPS 그리고 카페24 정도가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관심이 받아야 될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마 하반기 때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들은 계속 남아있다는 쪽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철강주는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쪽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좀 저점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 양호한 모습들이고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법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저희 빨간펜에서 작년에 몇 번 강조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제 시세가 나옵니다. 3만 원대 안착하고 추가적인 단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도 미니 LED 관련된 쪽에 모멘텀 계속 남아있다는 쪽에서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기관 관련된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예외로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카카오도 눈에 띄고 있죠. NC소프트도 외국인과 같이 동시 순매수입니다. 게다가 또 CMO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한국전력, LG전자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과 동반적인 매수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주사 성격이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삼성물산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CMO 관련된 쪽에서 지금 벌써 세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백신 효과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요. 그와 함께 코스닥도 눈여겨보게 되면은 특히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또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뭐 동진 세미캠 관련된 쪽에 뭐 에코프로 BM 이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면서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런 종목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쪽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환매가 철강 그리고 또 건설 쪽으로 나오는데 또 화학 쪽으로 들어올 때도 됐죠. 화학 쪽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에 대한 변화, 특히 일진머트리얼즈 올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이고요. 그 밖에 RFHIC 같은 경우도 일단 겐 트랜지스터 관련된 쪽에 약간 반도체 쪽에 대한 성격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들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아마 5G 쪽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종목들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올해도 이어갈 에코마케팅에 대한 성장세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조정세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달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쪽에서 수급이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적이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